자, 오늘은 이따가 제가 문제를 드릴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 문제를 추가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녹화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숙제로 드렸던 1차 방정식 실력편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1번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a 곱하기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의 해가 x는 1이다. 이때 1차 방정식 4x 더하기 a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2의 해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자, 일단 a의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x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식 4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2의 해를 즉 얘의 x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가지고 먼저 a 값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간단하죠? 여기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대입하면 돼요. x 자리에다 a를 1을 집어넣으면은 2a는 마이너스 4네. 그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 a 값을 이용해서 밑에 식에서 x 값을 구해봅시다. 4x 플러스 a x 마이너스 3은 2니까 여기다가 a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그럼 4x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2. 2x는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2. 둘이 똑같은 값이네. x도 마이너스 1, a도 마이너스 2.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좀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2번 x에 대한 두 1차 방정식 4분의 1x 더하기 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이다. 그리고 0.5 곱하기 x 마이너스 5는 b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해가 모두 x는 마이너스 2일 때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있는데 둘 다 해가 마이너스 1에 그랬을 때 첫 번째 식은 상수가 a고 두 번째 식은 상수가 b인데 이 a와 b를 구한 다음에 요 계산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방정식에다가 2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맞죠?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4분의 1과 2분의 3이 있으니까 저 분수 제거해 줄게요. 4를 곱해 봅시다. 더하기 4a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이죠. 맞죠? 이렇게 되면 8 더하기 6이니까 14. 그죠? 4a는 16, a는 4. 이거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식도 0.5x가 붙어있기 때문에 10을 곱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제 두 번째 식 얘기하는 거예요. 0.5 곱하기 x 마이너스 5. 그럼 당연히 여기도 10b로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저는 x를 대입해볼게요. 여기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은 5 곱하기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35는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50b가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b는 35분의 50인데 이거 약분 되잖아요. 그죠? 약분이 된단 말이지. 잠깐만. 잘못 눌렀어. 5로 약분되네. 5로 나누면 10. 5로 나누면 10. 그러면 b는 10분의 7. 정답은 b는 10분의 7. 그러면 이제 이 값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a-b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a는 그러면 우리 분모 통분해 줘야 되니까 7분의 10 7분의 10이니까 10분의 33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둘이랑 서로 약분될 거잖아? 남는 건 33. 정답은 3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조금 쉽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0.5x-5는 bx-3에다 그냥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 여러분 소수 붙어 있으면 헷갈려 하잖아. 분수 붙어 있으면 헷갈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x에 대한 1차 방정식 x 더하기 13은 a-3x의 해가,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해가 있을 거란 말이지. 얘가 음의 정수가 되게 하려고 하면 얘의 개수는 얼마인가? a는 얼마일 것이냐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일단 어떻게 풀면 좋냐면요. a의 값을 모르기는 하지만 x에 대한 해를 구한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야. 뭐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형태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식에서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x 일단 써줄게요. 여기서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x가 일로 건너오면은 플러스 3x가 되니까 4x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13이 1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3이 되니까 그럼 4x는 a 마이너스 13. 그러면 x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 a 마이너스 13을 4로 나눈 형태잖아. 그죠? 이게 해겠죠. 여기 방정식의 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a에 얼마가 돼야지 음수가 되냐는 거야. 일단 음수가 되려면은 조건이 뭐야? 음수가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a에서 13을 뺀 저 값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얘가 4로 나눠질 거니까 4의 배수여야 돼. 맞죠? 4로 나눠질 건데 4로 나눠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음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의 배수여야 된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죠? a-13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a-13이 마이너스 4일 때 a의 값은 당연히 9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13이 12일 때 값은 당연히 1일 거고, a-13이 마이너스 8일 때 값은 결국 5여야 되죠. 5-13은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9, 1, 5 3개네요. 그러니까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헷갈릴까봐. a-13, a에다 13을 뺀 수가 0보다 작아야 돼. 음수여야 돼. 그리고 당연히 얘는 4로 나눠질 거니까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a-13은 음수인데 4의 배수 마이너스 4거나 a-13은 음수인데 4의 배수 마이너스 8이거나 a-13은 음수인데 4의 배수인 마이너스 12여야 된다는 거죠. 13보다는 작고 14의 배수여야 되고 음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해주면은 플러스 13이니까 9 플러스 13이니까 5 플러스 13이니까 1 3개밖에 안 돼요. 그죠? 개수는 3개라는 겁니다. 음수로 만들 수 있는 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4번
원가에 30%의 이득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상품이 팔리지 않아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7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줬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가라는 건 뭐라고요? 원가부터. 원가는 물건이 이득이 안 나는 값이라고 그랬죠. 안 나는 가격이라고. 그냥 순수하게 이 물건을 만드는데 쓴 돈입니다. 정가는 뭐예요? 원가에다가 이득이 있는 거고요. 할인은요, 이 정가에서 얼마를 깎았어. X만큼을 깎은 겁니다. 그죠? 얼마만큼 깎았어요. 자, 이제 좀 개념이 정리가 됐죠, 다시.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자고. 자, 그럼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했다라는 저 표현을 써야 돼. 그죠? 자, 그럼 정가를 먼저 구하려면 당연히 지금 이 문제가 원가를 x라고 칩시다. 우리 원가 모르니까. 그러면 정가는 x에다가 30% 이득을 붙였으니까 100분의 30 곱하기 x인 거죠. 맞죠? 이게 정가야. 됐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다가 800원을 할인했다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800원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일단 식을 세우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 할인된 가격이야. 근데 저 x 더하기 100분의 30x 되게 거슬리지 않습니까? 거슬리죠? 요거를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해주자. 이거 그러면 100분의 30x랑 100분의 x를 그냥 x를 더해주려면 통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통분해주면은 100분의 130x가 되는 거죠. 100분의 130x는 약분하면은 이렇게 10분의 13x 마이너스 800. 이게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은 할인을 해서 판매한 가격이야. 오케이? 근데 자, 여기까지 쉽죠?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할인 가격이라고. 자, 근데 그럼 이 할인 가격으로 팔았을 거 아니야, 물건을?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얼마가 이득이 남았대요? 700원의 이득이 남았다고 그랬어. 그럼 700원의 이득이 남았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득이 남았다는 거는 이 물건을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를 뺐을 때 이게 남았다는 거야. 내가 생산한 가격은 빼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지 장사를 하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치? 오늘 이거 왜 이러냐? 자, 그러면 자, 당연히 그럼 여기서 원가를 또 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x가 원가였으니까 x를 빼주면 얼마가 남는다고? 700원이 남는다고. 그럼 우리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원가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원가를 구하려면은 10을 곱해 봅시다. 우리 약분하기 위해서 10 10 10 10. 자, 이러면 이거 8,000 먼저 옮길게요. 플러스 8,000 되니까 15,000. 자, 그리고 13 빼기 10x는 3x죠. 그러면 원가가 얼마나요? 원가는 5,000원입니다. 아이고. 요 밑에서 원가는 5,000원이어야 돼. 자, 그러면 이랬을 때 판매 가격을 구합시다. 아까 판매 가격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지금 지워졌지만 x에다가, 즉 원가에다가 100분의 30x를 더해주는 거였고, 근데 이거 약분해서 둘이 통분해서 더해주면은 10분의 13x였잖아. 그죠? 10분의 13x였고, 여기다가 판매한 가격은 또 800원을 할인해 줬으니까 이 식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5,000원을 집어넣어주면요,
6,500원에서 800원을 깎아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5,700원. 정답은 5,700원이 되는 거야. 오케이? 4번 문제도 풀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5번 문제. 강당에 의자가 있대요.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은 의자에 학생들이 다 앉을 수 있어. 그런데 6명이 앉지 못해요. 다는 못 앉는 6명이 남는 거죠. 그죠? 6명이 남는 거예요. 6명이 앉지 못하니까. 그리고 한 의자에 6명씩 앉히면은 이번에는 의자가 안 남고 대신에 마지막 의자에 3명이 앉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1차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지금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학생 수를 x 값으로 잡으려고 할 거거든? 님들 분명히 x 값을 한 명씩 잡을 거죠.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의자의 개수가 있는데 이 의자의 개수가 있는데 5명이 앉았을 때 숫자랑 6명이 앉았을 때 숫자가 달라. 오케이? 자, 5명일 때는 의자에 모두 앉았고요. 6명일 때는 의자가 비진 않았지만 마지막 의자에 3명이 앉았어. 즉 의자에 꽉꽉 채워서 앉았을 때 의자 값을 x로 잡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x는 사람이 꽉 찬 의자의 숫자라고 칩시다. 오케이? 5명이 앉았든 6명이 앉았든 꽉 찬 의자 수가 x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자, 5명씩 의자에 앉히면 꽉 차서 앉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6명이 앉지 못했어. 그러니까 6명의 학생 수가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5명씩 의자에 꽉 채워서 앉혔을 때 학생 수는 5x 더하기 6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 6명씩 앉았을 때는 사람이 꽉 찬 의자 수가 다 꽉 안 찼어요. 한 의자, 마지막 의자는 3명이 앉았으니까 꽉 안 찼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의자에 꽉 찬 사람의 숫자는 x에서, 즉 의자 숫자에서 하나를 빼줘야 돼. 그죠? 그렇게 해서 6명씩 앉았고 여기다가 마지막 의자에서는 3명만 앉았으니까 그 3명의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즉 5명씩, 어차피 학생 수는 똑같잖아요. 5명씩 꽉 채워 앉았을 때랑 6명씩이랑 일 때랑 숫자가 같아야 된다고. 학생 수가. 그러면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5x 플러스 6은 6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의자의 숫자 구할 수 있죠. 맞죠? 의자의 숫자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뭐를 풀어주면? 저 식을 풀어주면, 위에서 세웠던 식을 풀어주면은, 자, 위에서 세웠던 식을 풀어줍시다. 6x 마이너스 6 더하기 3 마이너스 3이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는 6x 건너오니까요 마이너스 9. 그러면 x는 9. 의자의 개수는 9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의자 개수 아니까 뭐 하면 돼요? 좌변이든 우변이든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학생수 나오는 거지. 당연히 좌변이 더 쉽겠네요. 59 45 더하기 6이니까 51명. 학생수는 51명. 이해됐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서술형에서 어떻게 구하시오, 뭘 구하시오가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 여러분이 찾아야 될 값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요. 의자 숫자는 안 변하죠. 응? 의자는 지금 있어. 학생들이야 우리는 몰라. 결국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값은 의자 숫자의 값을 이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의자 값을 x로 잡으면 학생 수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6번 풀러 갈게요. 등식이 있습니다. 4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3 더하기 bx 더하기 14가
모든 x에 대해서 참일 때. 자, 모든 x에 대해서 참일 때가 뭔 말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제가 얘기해줬잖아요. 이거 항등식이라고, 항등식. 맞죠? x를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등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요 좌변 값이 있죠. 4x 플러스 5에다가 요 식을 정리한 상태에서, 그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시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뭐 할 거냐? 이 식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얘를 정리하는 거야. 그죠? 그럼 4x 플러스 5는 옆에는 정리할 필요가 없고요. 자, 옆에 거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x 3a 더하기 bx 더하기 14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할 거냐면 얘랑 모아줄 거야. 즉 x는 우변에서 x는 x끼리,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 곱하기 x랑 마이너스 ax 더하기 bx랑 똑같은 거죠. 맞죠? 이렇게 하나 정리가 됐고요.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는 숫자야. 따라서 마이너스 3과 a가 곱해졌을 때 숫자가 나올 거잖아. 요거랑 14를 더해주면은 이제 숫자끼리 정리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자, 우리 그러면 봐봐요. 4x 플러스 5는 요식, 우변에 있는 요식이 항상 공식이 되려면은 뭐예요? 요 값이랑 같아야 돼.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4인 거랑 마이너스 3a 더하기 14는 5인 거랑 이 두 식을 우리는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는 a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14를 이항해 볼게요. 14를 이항해 보면 마이너스 14 9네요. 아이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9군요. a는 3. 자, 그러면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b 값도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3 이항하면은 3이니까 b는 7. 자, 그럼 a랑 b를 더하는 게 이 문제가 원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 하면 10. 그죠? 다음에 다음 두 1차 방정식의 해의 차를 구하시오. 자, 이거 x값을 구해주면 되죠. 양쪽 다. 요거 먼저 해볼까? 요거 소수 두 자릿수니까 100 곱하면 편하겠죠. 맞죠? x 더하기 13은 2x 마이너스 5 더하기 8. 100 곱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 13은 2x 마이너스 10은 더하기 8은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5. x는 15. 첫 번째 식은 x는 15입니다. 자, 두 번째 식은 분수인데 8 곱해봅시다. 그냥 8 곱하면 x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저기다 8 곱하면은 2가 나와야 돼요. 0.2 곱하기 8하면 2 나옵니다. 이거니까 5는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는 7인 플러스 7이니까 x는 마이너스 7. 그러면 두 식의 차를 구하래. 여러분, 차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요거에 15에서 7을 빼달라는 거잖아요. 여기 근데 밑에 다음 답의 부호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마가 되죠. 부호를 바꿔주면 22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가 2900m인 호수의 같은 D점에 이렇게 이거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같은 D점에 A와 B가 서 있습니다. A가 먼저 갈 거야. 분속 80m 1분에 80m를 가는데 B가 반대 방향으로 분속 60m를 걸었을 때 B가 출발하고 나서 몇 분 후에 A를 다시 만나게 되는가?
자, 이거는 결국 뭐겠어요? B가 걸은 시간을 구하는 거고, 그죠? B가 걸은 시간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 B가 걸은 시간을 X라 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A는 얼마를 걸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A가 10분 먼저 출발했어요. B가 10분 후에 출발했다는 거는 A는 10분 먼저 출발했다는 거니까 B가 걸은 시간보다 A는 10분을 더 걷게 돼 있어. 그럼 A가 걷는 시간은 X 더하기 10이란 말이지. 그치? 그리고 어차피 둘레 길이가 2900m. 즉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일로 가나 원이잖아요. 길이는 똑같죠. 그죠? 즉 얘네 둘이 같은 지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걸은 거리랑 A가 걸은 거리랑 B가 걸은 거리랑은 둘이 더하면 2900이 될 거야. A가 뭐 요만큼 걸어서 여기서 만나든 B가 요만큼 걸어서 같이 만나든 간에 어쨌거나 둘레만큼 걸었을 거란 말이지. 둘이 만났다는 얘기는 둘이 합쳐서 둘레만큼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A는 분속 80m로 걸었습니다. 그죠? 우리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누가 거리를 구한 공식, 얼마를 걸었는지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80에다가 A는 지금 B가 걸은 시간 더하기 10분만큼을 걸은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가 걸은 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B가 걸은 거리는 60x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고? 원의 둘레만큼 나와야겠죠. 그죠? 2900m가 나오겠지. 그럼 이거 풀어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더하기 800 더하기 60x는 2900이니까 800을 보내준 140x는 2100이야. 자, 214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 곱하기 5가 210이기 때문에 x는 5예요. 그죠? 아, 미친 개소리 하고 있어. 15죠. 네. 15입니다. 따라서 x는 15. B가 걸은 시간은 15분이기 때문에 15분 후에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라고요? 원을 반대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의미는 둘이 다시 만났을 때 지점이 이 원의 둘레만큼 똑같이 걷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요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9번 양초가 있어요. 이렇게 양초 A가 있고 양초 B가 있습니다. 불을 붙이면 당연히 타겠죠. 탈 거란 말이야. 근데 둘이 길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타는 속도도 달라. 오케이? 요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자, A는 1분마다 3cm씩 타고요. 10분에 3cm. B는 5cm씩 탄대요. 그러면은 둘이 몇 분 후에 양초의 길이가 같아지겠냐는 거야. 근데 이 문제 지금 페이크가 뭐냐면요. 속도를 10분으로 주어졌어. 얘 1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몇 분 후라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몇 분 후에 두 양초의 길이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구하려면 결국 우리는 어떤 개념에서 생각하냐면 1분에 얘네가 몇 cm씩 타는 속력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A는 10분에 3cm씩 탄다는 거는요. 결국 저거 10으로 나누면 10분의 3. 소수가 더 편할 것 같아요. 0.3. B는 0.5만큼씩 타게 돼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A는 0.3씩 타고 B는 0.5씩 탈 때 1분에 X분 후에 두 양초의 길이는 어떨 거냐는 거야. 자, 그러면 A 양초 같은 경우는요. 원래 길이가 16cm인데 0.3씩 몇 분 탄다면 X분만큼 탄다면 결국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0.3 곱하기 X만큼은 원래 길이에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B도 28cm에서 1분에 0.5씩 탈 거니까 그 X분을 곱한 것을 빼줘야지 X분 후의 양초 길이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대? 둘이 몇 분 후에 불을 붙이면 동시에 불을 붙이면 몇 분 후에 양쪽의 길이가 같아진대. 그럼 우리가 결국 생각해야 되는 값은 뭐예요? 16 마이너스 0.3x가 28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5x랑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이거 소수가 있으니까 10을 곱해줍시다. 이렇게 해야지 계산 편하겠죠? 계산을 해보면 120 마이너스 120은 마이너스 2x니까 2x는 120 x는 60. 그러면 둘이 같아지려면은 60분 후에 1시간이네요. 60분 후에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문제는 이 속도가 10분마다 나와 있는데 몇 분이라는 것 때문에 1분의 속력으로 바꿔주는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뭐 몇십 분이었으면 상관없어요. 몇십 분 후에 타는 거였으면 상관없었다고. 그럼 뭐 x는 6이 나왔을 거고 뭐 60분이라고 했으면 됐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1차 방정식 4x-3 더하기 2x는 마이너스 2를 푸는데 3을 잘못 봤어요. 이런 기면호 같은 잘못 봐서 해를 x는 5로 구했다. 그러면 3을 어떤 수로 잘못 구했는지 생각해봐라. 어떤 수로 잘못 생각했는지 생각해봐라. 자, 여기서 3을 잘못 봤대잖아요. 그죠? 3을 잘못 봤대. 그리고 3을 어떤 수로 잘못 봤는지 구하는 게 우리의 문제고, 얘가 3을 어떤 수로 잘못 봤는데 구했던 방정식의 답이 5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 3을 지금 어떤 수로 바꿨는지 모르니까 다른 수로 바꿔놓을게요. A라고 바꿔놓읍시다. A라고 바꿔놓으면은 자, 그 A라고 바꿔놓고 식을 새로 쓰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5라고 답을 구했기 때문에 이 x값에다 5를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5 집어넣으면 이거 곱하기 10이죠. 그죠? 이거 풀어주면 20 마이너스 4a 더하기 10은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둘이 이항해주면은 20 더하기 10 마이너스 32네요. 그러면 a는 8. 얘는 a를 8이라고 잘못 보고 계산한 거야. 이해됐죠? 답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방정식까지 드린 거는 풀어 드렸고요. 제가 학원 가서 지금 수학 문제 추가로 만들 거예요. 그거 여러분 왕쌤 통해서는 전달해 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그걸로 수업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클래스 카드 드린 거 내일 문장 시험 볼 거니까 내일 그 문장 올려드린 거 공부해 놓으세요. 제가 확인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